저는 박영근이라고 합니다. 오늘서부터 4번에 걸쳐서 커밍아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당부드릴 말씀 한 2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교육 그러면 이런 딱딱하다는 고정관념들 다 갖고 계시죠? 그래서 교육받다 그러면은 진심으로 좋아하시는 분들 사실 별로 없습니다. 딱딱하다는 교육에 대한 고정관념을 이 시간부로 확실하게 깨주시고요. 부탁드리는 편안한 마음으로 즐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용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만 열고 들으시면 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강의 듣는 분들의 특징은 반응이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혹시 재밌는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웃어요? 혹시 더 알고 싶은 것이 있다? 질문하셔야죠. 마음에 안 든다? 우하세요. 강의하는 사람에 있어서 가장 힘든 수강생이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 아무 반응이 없으신 분들. 소위 말해서 점잖으신 분들이죠. 근데 여러분은 점잖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점잖다가 뭐의 줄임말인 줄 아세요? 점잖다. 젊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어차피 점잖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제가 초싹대고 웃기잖아요. 여러분이 점잖은 것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얘기입니다. 생생한 반응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소통에 관한 얘기거든요. 2번째 당부드릴 얘기는 교육 그럼 항상 강사와 교육생, 이분법적인 고정관념, 이것도 이 시간부로 확실하게 깨주시고 생각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오고 가는 것이 있어야죠. 제가 중간중간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많이 할 텐데, 강사가 질문했는데 첫 번째 부서부터 정확한 정답을 탁탁 맞췄다. 분위기 어때요? 영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학교에서는 맨날 정답 하나 찾기 훈련 받지요. 근데 세상에 나와보면 정답이 하나인 일은 거의 없어요. 정답 같은 거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세요. 혹시 엉뚱한 답으로 분위기를 띄우시는 분 대환영입니다. 제가 나중에 상품 드릴게요. 서로 주고받는 강의 잘 도와주실 거죠? 네, 좋습니다. 시작하는데 꼬마가 부탁하네요.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 되세요. 꼬마 따라서 보름동 한번 해보세요. 눈도 한번 깜빡거리시고요. 한결 정신이 나죠. 좋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대구 지하철 참사 기억나세요? 네. 이게 노무현 정권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터진 사건인데, 이 사고가 날 당시에 문화부 장관은 유명한 영화 감독 출신이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이창동 장관. 그 양반이 이 사고 난 지 며칠 뒤에 인터넷에 문화부 장관 취임사를 발표합니다. 그런데 그 취임사 중에 이 사고에 관해서 언급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 대목을 먼저 한번 보시죠. 따지고 보면 그날 사고가 나던 대구 지하철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소통이 막혀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 사회와 전혀 소통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 한 사내는 플라스틱 휘발유통을 들고 소통 대신 파괴를 선택합니다. 불만이 많았던 영감님이 지하철을 타고 가다 거기다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거든요. 그게 1079호였는데 그 옆에 차로로 옮겨 붙었어요. 그래서 1079호, 1080호의 기관실과 조종기 사이에도 의사소통이 막혀 있었고, 객차에 있던 무고한 시민들은 한마디의 경고도 듣지 못한 채 운명의 시간 직전까지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 후 대구시 당국과 희생자 가족 사이에는 어떤 대화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2003년도에 발표한 이창동 장관의 취임사 중에 한 부분입니다. 저는 이 글을 보고 상당히 잘 썼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저는 이 글을 2년 뒤에 다시 꺼냈습니다. 그래서 조금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는지 한번 볼까요? 따지고 보면 그날 사고가 나던 연천 최전방 GP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소통이 막혀 있었습니다. 자신이 부대원들과 전혀 소통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 한 병사는 수류탄을 들고 소통 대신 파괴를 선택합니다. GP와 GOP 사이에도 의사소통이 막혀 있었고, 내후반에 있던 무고한 병사들은 한마디의 경고도 듣지 못한 채 운명의 시간 직전까지 그냥 누워 잠들어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 후 군 당국과 희생자 가족들 사이에는 어떤 대화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어때요? 시간, 공간, 인간만 바꿨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토시 하나도 안 바꿨거든요. 문제는 뭡니까? 소통이죠. 그런데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저는 이 글을 10여 년 만에 다시 꺼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바로 세월호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날 사고가 나던 세월호 침몰 사고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소통이 막혀 있었습니다. 무책임한 선장은 어린 항해사에게 배를 맡긴 끝에 사고가 나자 승객과의 소통 대신 도피를 선택합니다. 세월호와 재난구호 당국 사이에도 의사소통이 막혀 있었고 객실에 있던 꽃다운 학생과 승객들은 한마디의 경고도 듣지 못한 채 운명의 시간 직전까지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 후 정부 당국과 희생자 가족 사이에는 어떤 대화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소름 끼치지 않아요?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느냐? 이 부분을 공부한 저로서도 굉장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아까 앞에서 보신 이창동 장관의 글의 결론 부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소통의 기능이 얼마나 막혀 있는가를 비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소통이란 그 사회의 성격과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세요? 네. 마지막 저 사회를 회사로 바꿔도 되겠죠? 저 사회가 교회가 될 수도 있고요. 이게 가정이 될 수도 있겠고요. 예. 대한민국 정말 불통 때문에 몹시들 힘들어합니다. 불통의 주역을 소개합니다. 만화를 먼저 한번 보시죠. 이 만화에서 정작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누굽니까? 영감님이에요. 근데 영감님은 본인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지요. 엉뚱하게 아이고 우리 할망구 이제 귓가에 잡섰나 봐. 엉뚱한 사람을 걱정합니다. 제가 이런 분들에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제가 붙인 이름은 커맹입니다. 컴맹, 문맹처럼 커뮤니케이션에 깜깜한 커뮤니케이션 바보란 뜻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 컴맹이나 문맹은 본인이 불편해요. 나이 들어서 한글도 배우고 인터넷도 배우고 탈출을 시도하죠. 근데 커맹들은 항상 뭐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합니다. 제가 말을 못 알아들어. 쟤 때문에 말이 안 통하는 거야. 사실은 저면서. 그런데 제가 관찰하기로는 대한민국에 우선 이 커맹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또 이 양반들이 또 큰 소리를 치고 삽니다. 그래서 저는 부끄럽긴 합니다만 대한민국을 커맹들의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어디를 가든지 통하는 커뮤니케이션 원칙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십니다. 어딜 가나 통하는 커뮤니케이션 원칙 딱 한 가지. 그게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뭡니까?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세요. 우리나라 어딜 가든지 통하는 커뮤니케이션 원칙 딱 한 가지.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세요. 예, 우기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기는 사람이 많으니까 어떤 사람이 이겨요? 목소리 큰 사람이. 예,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예. 여러분도 대답도 잘하시고 웃는 거 보니까 여러분의 집안에서도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모양이죠? 근데 여러분 목소리가 언제 커지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통화하다가 틀림없이 목소리 커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소통이 잘 안 될 때, 답답하니까 목소리 커지죠. 그러나 답답할 때 또 조근조근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진짜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근데 100% 목소리 커질 때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안 들려. 크게 얘기해봐. 소통의 원칙입니다. 안 들리면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안 들린다는 얘기로 속삭이는 사람 보셨어요? 얌마 안 들려. 그런 사람은 없거든요. 안 들리면 소리 지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대한민국이 커맹들의 천국이 된 이유는 우선 안 들립니다. 안 들리니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우리 주 여호와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세요? 소리 지르세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엘리야가 바알 신을 모시는 450명과 한판 대결을 벌이죠. 이기죠, 당연히.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그래서 도망가지요. 네, 광야에 가서 여호와의 산 호렙산에 동굴에 피해 있을 적에 여호와께서 그 앞에 나타나십니다.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했다.
그다음에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여호와께서 어디 계셨다고 그래요? 여호와께서는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셈이 가늘고 작은 소리로 속삭이지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 양반은 세미한 음성까지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큰 소리 안 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강의하면서 계속 강조해야 할 것은 이 땅의 불통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고 또 해결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크리스천이다. 크리스천이다. 오늘 바로 그 얘기할 겁니다. 네. 퀴즈입니다. 불통을 병에 비유한다면 어떤 병일까요? 객관식입니다. 불치병, 난치병, 희귀병, 유행병, 전염병, 고질병. 뭡니까? 무슨 병이에요? 예, 고질병입니다. 고질병. 잘 낫지 않아요. 그렇게 어려운 난치병도 아니고요. 희귀병도 아니에요. 예, 이게 고질병입니다. 고질병. 쉽게 낫지 않는데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의 제목을 제가 커밍아웃이라고 붙였거든요. 커밍아웃. 어떤 장면인지 혹시 아세요? 쇼생크 탈출. 중범죄자를 가두는 그 교도소 탈옥이 불가능하다는 거기서 지금 탈옥했을 때의 그 자유로움을 이렇게 우리도 바로 이 불통 지옥에서 빠져나왔을 적에 정말 상쾌합니다. 자유로움을 느끼죠. 그걸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이런 불통 지옥이 되었을까요? 원인부터 찾아야죠.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불통 지옥입니까? 이유가 뭘까요?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응? 권위주의적이라서. 예. 또 진짜 원인을 찾아요. 많은 사람들이 말재주가 없어서 대한민국이 불통 지옥일까요? 한국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말재주 상당히 좋아요. 예, 말 못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예, 정이 없어서 이거는 원인일 수도 있고 결과일 수도 있어요. 저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제가 발견한 진짜 원인은 뭐냐? 커뮤니케이션에 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소통이 뭔지를 제대로 배우질 못했어요. 그런데 핵심은 어디냐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아예 몰랐으면 좋겠어요. 아예 몰랐으면 가르쳐주면 배울 거 아니에요. 근데 조금 알아요. 조금 알고서 그게 다인 줄 알죠. 자기는 잘 아는 줄 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비유하면 장님 코끼리 만지기입니다. 지금 귀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부채야. 다른 사람들이 에이 부채라니 말도 안 돼. 그래서 내가 만져봤다니까. 무슨 소리야 부채야. 그런 사람을 보고 고집스럽다고 그러죠. 고집 뒤에다가 두 글자짜리 단어 하나를 집어넣으면 뭡니까? 고집. 고집 뭐예요? 고집 불통. 그렇습니다. 고집 불통이에요. 자기가 본인이 만져봤다는 거예요. 본인이 만져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코끼리는 부채라고 악을 쓰는 사람하고는 소통이 안 되잖아요. 고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무지합니다. 소통에 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안다고 생각하지 그냥 배우려고 그러질 않아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냥 막지라고 그래요. 대한민국에 지금 무지막지한 친구들 많거든요. 사람을 사람 대접하지 않고 돈으로 사람을 누리는 사람들 무지막지한 친구들 많은데 그 진짜 원인은 뭐냐? 소통이 뭔지 몰라요. 예전에는 밥상머리에서 부모님한테 배웠어요. 근데 요즘 밥 같이 먹는 집도 어렵습니다. 그렇죠? 제대로 배워본 일이 없는 거예요. 배워본 일이 없는 거예요. 무지막지합니다. 무지막지.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혼율은 1위에서 3위까지 왔다 갔다 하면 집안에서 도무지 말이 안 통해 부부간. 회사에 가면 어때요? 노사간에 한 번 붙었다 그러면 살벌합니다. 나라에서는 여야간에 붙었다 그러면 어린애처럼 싸워요. 이제 좀 새로운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집을 보나 회사를 보나 나라 꼴을 보나 영 살맛 안 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자살률이 OECD 국가 가운데
일입니다. 대한민국은 하루에 40명 이상이 자살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잘 안 하고 결혼을 해도 뭘 안 해요? 애를 안 낳아요. 예, 출산율이 세계 최하입니다. 이 정도 되면 바닥 중에 바닥이지요. 그런데도 희한한 것은 소통, 커뮤니케이션 그런 다 일가견들이 있어요. 맘만 먹으면 몇 시간씩 강의하십니다. 그런데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을 다 뒤집어 엎어야 돼요. 조금 알고서 본인이 다 잘한다고 생각하면 다 뒤집어 엎어야 돼요. 뒤집어 엎어야 돼요. 예. 자, 또 하나의 퀴즈입니다. 뭐 해야 커밍아웃 한다? 생각나는 대로. 커밍아웃 해야 커밍아웃 한다. 무슨 뜻이에요? 예. 여기서 말하는 커밍아웃은 내가 커밍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야. 그렇구나. 나는 그동안 소통에 관해서 잘 아는 줄 알았어. 듣고 보니까 다른 사람 제쳐놓고 우선 내가 커밍이구나. 본인이 그거를 실토했을 적에만 두 번째 커밍아웃은 커밍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히 성경적인 얘기입니다. 내가 사실은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인이로구나. 나에게는 구원의 방도가 없구나 하는 걸 내가 실토했을 적이야 비로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원리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자, 그래서 커맹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착각 7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커뮤니케이션이 스킬인 줄 안다. 맞춰준 줄 알아. 두 번째,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같은 줄 안다. 세 번째, 혼자만 말 못하고 억울하게 사는 줄 안다. 네 번째, 이해는 곧 동인 줄로 안다. 다섯 번째, 설명만 잘하면 알아들을 줄로 안다. 여섯 번째, 칭찬은 무조건 좋은 줄로 안다. 일곱 번째, 소통만 잘하면 모든 갈등이 사라질 줄로 안다. 착각입니다. 여러분은 이 가운데서 몇 가지나 해당되세요? 이쯤에서 여러분이 저에게 묻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겁니다. 이 가운데 몇 가지나 해당돼야 커밍이에요? 근데 제 답은 굉장히 인색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만 해당돼도 커밍이에요. 왜냐? 원인이. 무슨 얘기냐면 이 7가지가 다 한 뿌리에서 나옵니다. 십계명에 몇 가지나 해당돼야 죄인입니까? 라고 묻는 거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한 뿌리. 그러니까 이 뿌리를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이 뿌리를. 지금 이 착각의 뿌리가 뭔지 하고 연관시켜서 작년 가을에 있었던 사건의 뉴스를 한 토막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서대문에 있는 한 K고등학교입니다. 거기서 남성 교사 5명이 오랜 시간 동안 여학생들을 성추행했습니다. 130여명에 이르는 여학생과 심지어는 기간제 교사 성폭행까지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 5명의 교사가 징계를 받았죠. 그런데 2학기가 되면서 문제가 붙었습니다. 이제 수시 입학이 시작됐거든요. 그 5명 교사 가운데 1명이 입시 전문가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와가지고 지금 피해를 받은 자기 친구 학생한테 네가 참았어야지. 내가 수시 떨어지면 네가 책임질 거냐? 라고 몰아붙인 겁니다. 피해받은 성추행당한 자기 친구를 오히려 왕따를 시키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뉴스 소감이 어떠세요? 어쩜 이럴 수 있나? 입시 앞에서는 친구고 우정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그랬더니요. 대학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먹어도 그 맛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없어요. 옆에서 친구가 우는 그 울음소리 들리지 않아요. 그 안타까운 거 전혀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네가 참았어야지. 내 수시 네가 책임질 거야? 우리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7가지 착각의 진짜 뿌리를 찾고 있습니다. 진짜 뿌리는 어디 있어요? 마음입니다.
지금 이 여학생들의 가슴 속에 있는 가슴 속에는 누구만 있습니까? 누구밖에? 예, 나밖에 없어요. 친구는 아예 없어요. 나밖에 없고요. 나의 성공, 그리고 또 하나 빨리빨리.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불통 지옥이 된 진짜 원인을 찾고 있는데 그건 마음인데 마음속에 뭘로 꽉 차 있느냐? 나, 성공, 빨리빨리. 이 문제를 해결 못하면 어떤 말재주를 가져도 대한민국의 불통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스킬인 줄 안다. 첫 번째 얘기를 나누고자 준비했습니다. 자, 아들 녀석이 맨날 게임만 하고 도무지 공부할 생각을 안 해요. 아빠가 데려다가 이 친구 얘기 좀 해야 되겠다. 그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내가 그동안 이게 아빠 속을 세게 들였구나 정신 차리고 공부를 할까요? 첫 번째, 어떻게 말할까? how를 준비해야죠. 이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말을 유창하게 잘한다고 그래서 마음을 바꾸겠어요? 무슨 얘기를 할까? 지금 아들놈이 듣고 아빠 말이 맞네. 고개가 끄덕거려질 거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요. 이 얘기를 왜 하는지를 잊지 말아야 돼요. 요즘 애들이 부모 말 잘 안 듣잖아요. 자꾸 말대꾸하잖아요. 그러면 왜 이 얘기를 시작했는지를 잠깐 잊어버리고 아들놈하고 싸웁니다. 네가 지금 아빠한테 엉기는 거야? 진짜 목표는 이 녀석이 마음을 바꿔서 공부하게 만드는 게 목표 아니에요. 근데 그걸 잠깐 잊어버리고 싸우고 끝이 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how는 입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 무슨 얘기를 할까 하는 것은 머리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why, 가슴입니다. 지금 우리 아빠가 날 사랑하니까 나를 걱정해서 이 얘기를 하시는구나. 그게 전달이 됐을 때 애가 마음을 바꾸죠. 그렇죠? 자꾸 소통을 얘기한다 그러면 스킬을 가르쳐 달라고 그래요. 그 스킬을 왜 배워요? 나 빨리 성공하기 위해서. 저는 그래서 마음의 바탕을 바꾸지 않고 가르치는 스킬은 오히려 불통을 더 심화시킨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 부산에 지금 자갈치 시장에서 한 아저씨가 자살 일보 직전입니다. 신발까지 벗었어요. 급한 전화를 받은 순경이 쫓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서 끌어안습니다. 아들이 먼저 세상 떠나서 살고 싫다? 이 쫓아간 그 차 순경이 뒤에서 끌어안고 적절하실 때 딸내미가 되드릴 테니 지구대로 찾아오세요. 위로의 말을 전했고 10여 분 만에 마음을 바꿔서 다시 고맙다면서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급한 전화를 받고 쫓아간 이 차순경,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할까 준비할 시간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효과적인 10여 분 만에 마음을 바꿀 수 있었어요? 뜨거운 가슴이 있으니까. 이 양반을 살려야겠다. 가서 끌어안는 겁니다. 끌어안아요. 연습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예, 우린 지금 무슨 얘기하냐? 스킬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느 호텔에 있는 식당에서 근무하는 아가씨가 직접 자기가 했던 일을 얘기한 내용입니다. 제가 그 양반한테 양해를 구해서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작년 봄 두 가족의 상견례가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자리가 몹시 불편하셨는지 유난히 신부 측 어머니께서 식사를 거의 못 드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코스에 시작부터 끝까지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해야만 하는 요리들이 나왔는데 가만히 보니 어머님의 한쪽 손의 색깔이 살짝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리가 불편해서 못 드시는 것이 아니라 혹여 의수를 착용한 본인 때문에 딸의 혼사에 조금이라도 누가 될까 염려되어서 식은땀을 흘리며 못 드시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잘라드릴 수도 있었지만 주방에 살며시 들어가서 한 분의 식사만 티가 나지 않게 한 입 크기로 잘라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다행히 상견례가 무사히 끝났습니다. 맨 마지막까지 기다리셨던 어머님께서 제 손을 잡고 뜨거운 눈물을 쏟아내셨습니다. 아가씨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딸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는데 아가씨 덕분에 그럴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고마워요. 감동적인 얘기지요? 감동적인 얘기지요? 예.
지금 이걸 보고 그쪽에서는 제뉴인 케어라, 진심 어린 보살핌이라. 진심 어린 보살핌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손, 발 다 썼죠. 서빙했잖아요. 머리도 썼죠. 예.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뭐였어요? 가슴이었어요. 난 서빙했으니까 먹든지 안 먹든지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에요. 왜 못 드시지? 유심히 살펴봤어요. 그리고 나서 가서 본인이 잘라주면 서빙 잘한다 할지 모르지만은 감추고 싶던 비밀을 폭로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티나지 않게 잘라달라. 소통은 이런 겁니다. 온몸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통을 자꾸 말로만 하려고 해요. 가슴서부터 시작했는데 대한민국의 지금 불통의 진짜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이 가슴을 어떻게 바꿔야 할 것인지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